현원 마케터가 틈틈이 놀고 있는 마케터의 놀이의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2편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과 모바일의 소비자들의 쇼핑 행태를 살펴봤고요. 쿠팡과 네이버의 소비자들이 편중되고 있고 그 추세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 정리를 드렸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팡과 네이버를 왜 사용하고 있는가? 쿠팡은 역시 빠른 배송, 로켓 배송과 쿠팡맨에서 이름을 바꾼 쿠팡 친구가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과 물류,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쿠팡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쿠팡만의 강점이자 다른 기업은 따라올 수 없는 일종의 초격차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위인 네이버를 이용하는 이유도 흥미로운 지점인데 페이와 셀렉션, 편리한 앱, 이게 균등하게 긍정평가되고 있습니다. 쇼핑 플랫폼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점들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로 구매하는 품목들도 쿠팡과 네이버가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쇼핑 패턴에서 이렇게 장단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쿠팡과 네이버인데요. 계속 지켜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료 멤버십입니다. 요즘 뭐 안 하는 기업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용률이 40%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요. 2019년 대비 10%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유료 멤버십은 일종의 그 유료 구독 모델, 그런 식으로 봐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타 카테고리에서는 이미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던 분야인데 쇼핑 카테고리에서는 아마존도 성공을 했지만 국내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쿠팡의 로켓 와우가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1위의 랭크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플러스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런칭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마켓, 스마일클럽, 티몬, 위메프 많이 빠졌고요. 유료 멤버십은 여러 가지 요소들과 함께 유저들을 락인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제가 되는 이런 측면에서도 쿠팡, 네이버 이강과 다른 커머스들의 향후 추세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료 멤버십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4.5점 만족 이상이 굉장히 높은데요. 쿠팡의 로켓와우는 90%가 넘어가네요. 로켓와우를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은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 빠른 배송, 그런 것들이 가입비에 비해 이득이다. 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스마일 클럽은 점점 혜택이 줄어들고 실제로 보니 혜택이 많지 않다. 뭐 그런 이유들이 최근에 이탈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 배송 서비스입니다. 50% 이상이 사용해 봤고요. 최근에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대비해서 16% 정도가 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서비스의 해당 쇼핑몰 이용 영향력 이라는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90% 이상이 영향력을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도 락인 효과, 미끼 상품,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서비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 쇼핑 선물하기 자료도 있습니다. 70%가 사용을 해봤는데 여성의 비율이 남성 대비 14%가량 높고 20대가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하기 코너에 편중된 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카카오는 이 부분에서 실제로도 그렇지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커머스가 중고거래 사이트일 것 같은데 당근마켓이 중고나라와 비슷한 인지도를 자랑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거의 뭐 한 20년간 제왕의 자리에 있던 1등을 거의 1년여 만에 따라잡은 거 아닌가요? 이용 경험도 10% 정도 차이로 따라잡고 있고 번개 장터의 경우에는 20대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이용하는 앱의
특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대는 이용하는 앱이나 앱을 이용하는 어떤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이 다른 세대와는 크게 다른 양상 그리고 성향을 보여주거든요. 이 부분을 마케터들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항목도 재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은 필요한 물건을 그때그때 주문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늘어난 결과네요. 생필품의 경우에도 넉넉하게 사두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대비 오히려 5%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커머스의 안정적인 전국적인 배송망과 성공적인 배송 실적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쿠팡 로켓 배송이 일시적으로 지연이 됐었고 그때 패닉바잉의 조짐이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택배기사님들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쇼핑 앱을 검색하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약 20%가량 높게 나타나네요. 실제로 온라인에서 아이쇼핑을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게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렇게 한번 익숙해진 것은 앞으로도 습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필요한 제품을 적각하게 검색창을 잘 만드는 것 그런 기능 외에도 소비자들이 흥미롭게 살펴보고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떤 큐레이션이라던가 프로모션, 기획전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발생한 지 6개월여 만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 자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프라인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겪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이후에도 큰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반면 온라인, 앱 등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쇼핑 행태는 대세로 자리 잡았고요. 유저들은 쇼핑 앱을 이미 쇼핑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고 습관으로 자리 잡은 그러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료품, 생활용품 그리고 패션 그동안 오프라인이 강점을 보였던 카테고리에서도 온라인, 모바일, 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새벽 배송, 유료 멤버십 그런 것들이 영향까지 더해져서 온라인의 가속화는 더욱 가파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수혜는 쿠팡과 네이버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양강체제의 대세화는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나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그들의 장점들을 살펴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이커머스 서비스들이 추세를 만들어내기는 좀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19 이후 쇼핑 측면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트렌드를 가져갈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은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마케터의 놀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